34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 일정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지혜를 발휘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라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남봉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 현황은 1쪽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정례 기자회견 총 5회, 정책별 기획보도 총 17회, 1일 보도자료 총 3,065건을 배포하고 TV, 라디오,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을 수록한 행복소식지를 월 1만 6천 부를 발행하고 시공식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에 1,696건의 시정 홍보 사항을 게시하여 온오프라인 양방향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총 구독자 수 12,19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시상실 및 지역 현장 로드 체킹을 지속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시민소통 담당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총 2개 분야, 신규 사업 1개, 계속 사업 3개, 총 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열린 정책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시정 역전시책 인터뷰 실시,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언론과의 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TV, 라디오,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TV,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공감의 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홍보대사 행복기자단 운영입니다. 홍보 역량을 갖춘 일반 시민을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존의 유명인 유지로 탈피하고 SNS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시민 주도형 시정 홍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하는 시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고정 캐릭터, 공무원 등을 활용한 개성 있는 연출과 친근감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감 및 현장 중심으로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시장과 시민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치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발언 1회당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2025년 첫 업무 보고인 것만큼 또 새롭게 오신 또 우리 남봉준 과장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뭐 예산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그 2025년도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회용품 관련해서 조례를 또 제정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캠페인이랄 때 지정된 실천 일자를 한번 더 각인시켰던 게 있는데 혹시 그 일정을 알고 계시나요? 일회용품이요? 없는 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있고 정책으로 인해서도 실천을 해야 되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실천을 하는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향성으로 그 어떤 기조를 잡았으면 하는 의뢰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회에 와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재단이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실천하고 계시는지는 아직 파악은 되셨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아직 예, 파악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약간 실효성 있는 조례 관련해서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한 또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올해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서 문화의 날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월 좀 콘텐츠화할 수 있게끔 띄워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일회용품 줄이기에서 없는 날은 시장님도 해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챌린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초반에만 그런 게 좀 방향성을 잡아서 해주셨는데 잊지 않게끔 시민들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일회용품 없는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시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이나 이런 챌린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 이제 의정부 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시고 시민들도 그 날에는 어떤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조례 지정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관련돼서 환경을 또 생각하고 ESG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소통 담당관에서 매월 정해진 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일회성으로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위에 띄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소추 영상도 이제 매주 그러니까 소추 영상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하는 거를 매주 화요일 매달 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해서 같이 믹서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은 가장 먼저일 것이고 네네.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광고라든지 행사라든지 챌린지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정부 시민들도 시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텀블러 세척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시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들 채널을 좀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1년 한 해도 잘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 담당관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우리 시 미래 발전과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 관계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발빠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과 2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은 종합감사 7회 및 특정감사 8회 등 총 15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9건, 신분상 3건, 재정상 3,759만 1천 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고 예산 절감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약 8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재정감사팀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와 감사 사각지대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1건, 신분상 2건, 재정상 1,800여만 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3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는 3월에 시달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다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 분야 대안 제시 등 적극적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감사 12회,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채용, 업무 추진비, 복무, 소국 행정 등 이슈 분야를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은 최대한 적극 행정 직권 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고의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현실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성 높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재정 집중감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감사 분야별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 1회, 자치행정, 일반복지, 여성아동, 교육 분야 지방보조금 3회, 경제, 교통, 환경, 보건 분야 민간위탁사무 2회와 이행실태 점검 3회 등 총 9회의 재정감사를 실시하여 공공재정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 기능 강화로 재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부패 개연성이 높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무의 부정지출, 위법 부당한 회계 처리 등 재정지출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일상 속 청렴 실천으로 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문화에 대해 세대 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특별 추진단 운영, 전 직원 청렴 서약 등 청렴 정책을 내실화하고 청렴 연극, 뮤지컬, 청렴 골든벨 등 체험형, 참여형 맞춤 교육으로 실천 역량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부당지시,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국행정 등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후배 공직자와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내실 있는 교육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 소속 전 직원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의정부는 공정과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1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원 담당관님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청렴은 여러분들이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직원들을 일단 심판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한 해 무엇보다도 저는 지방 보조금이라든가 민간 위탁사무 전수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와서 꼭 이게 결과가 나온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 구석구석 하나하나 찾아서 많은 실적을 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조사를 9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민간 위탁 사업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에 참가하는 최종 사람 외에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년에 의장할 때 그런 걸로 민원을 받았을 때 만났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거기 참여했지만 그것이 위법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감사 담당관 쪽에서 교육 철저히 하시고 올해도 조금 더 변함없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의정부가 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심혈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4년도 한 해는 보조금 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 감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시단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시민들로 구성된 청년 시민 감사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관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내 갑질. 요즘에 많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갑질과 부조리 등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를 통해서 청렴한 기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보고와 각 부서장의 상세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수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환입니다.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1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4개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2명에 현원은 8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부설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특별교부세 18건, 57억 8,500만 원 등 외부 재원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지방 공공기관 혁신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노력했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LH 경기북부 지역본부 이전과 농협 등 3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한 결과 산업단지 문화재 보존지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사회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과는 시민 공감형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행정정보 맞춤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5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상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한 특별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의 협력을 통해 이전 재원을 확보하고 중기 지방 재정 전망을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의정부 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 통폐합 추진입니다. 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 통폐합을 통해 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과 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 행정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입법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상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 우호 도시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특별자문단, 규제완화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미래산업 동향, 법령 개정, 지역 공동사항에 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AR 전략 수립, 로케이션 투어, 기업 맞춤형 설명회, 스타트업 챌린저 대회 개최 등 보다 전략적으로 잠재 투자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네, 18쪽입니다.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창업, 금융,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판로 개척,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행복로 주변 상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대개조를 통한 시설 현대화, 시장 관리 선진화, 경영 형식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영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상권을 이끌어갈 시장으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산업인 첨단 바이오, IT, AI,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모태펀드를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펀드 조성, AI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 북부 AI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수 일자리 정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발굴을 위한 2025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률 64.8%, 취업자 수 21만 1,900명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노동자 보호정책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구매 제품 홍보 교육,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 강화, 창업, 맞춤형 육성 등 지원 다각화로 사회적 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이어주는 2025 의정부시 일자리 박람회를 의정부 문화역 이음과 신세계백화점 3층 야외 공간을 연계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최 때와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업, 이색적 직업 체험, 사회적 경제기업 플리마켓, 사전 취업 컨설팅 등 내실 있는 일자리 박람회로 실질적인 취업 실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강화로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등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 플랫센터 간 협업 강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내 구인구직 상설 면접장 운영, 구직자 동행 면접 등 민간 분야로의 취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황보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5년도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정보과의 업무 추진 전략은 AI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 혁신입니다. 먼저 29조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 수강이 가능한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병원, 음식점의 키오스크나 배달앱 사용 등의 생활 속 디지털 활용 교육으로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공존 시대에 맞춰 행정 및 민원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여러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실증 사업 추진으로 행정 효율화 및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디지털 전환의 핵심 AI 기반 행정 업무 자동화 추진입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처리되는 복잡한 업무나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업무 프로세서 재설계를 통한 행정 업무 자동화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조 날로 증가하는 디도스 공격 대응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각종 불안정한 정세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코드 개발이 쉬워짐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된 홈페이지망용 디도스 장비를 교체하여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전화 스마트 서비스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서 대시민 문자 발송 시 행정전화번호 대신 의정부 시 마크와 부서명을 민원인의 스마트폰에 표시해주는 브랜드 프로필 문자 서비스의 도입 추진으로 행정전화번호가 스미시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및 스팸 전화로부터 안전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스마트폰에 부서명을 표시해주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림이 서비스를 민원부서 전 직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근무 외시간, 휴무일 등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시간대에 전화를 거는 민원인들의 통화 재시도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연결음을 통한 상황 안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재정 운용 관련해서 특히나 채무준칙 마련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순세개인연금 일부를 우선 편성하거나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헷갈리는 것은 이 적립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제 저희가 그 2024년도에 343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25년도에 이미 이제 36억을 해서 379억의 지방채가 지금 발행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원금이 상환되는 시기가 2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26년도 순세계 잉여금부터 적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6년 상환이 언제죠? 상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379억에 대한 원금이 이제 균등 상환되는 시점이 2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여기 써 있는 게 우선 편성 및 적립이라고 하는 네네. 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의 우선은 네.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써 있는 거 다른 거거든요. 네네. 우선 편성하고 우선 적립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 아, 의원님,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적립 시점과 네. 편성 시점은 이번 해가 되어야겠죠? 또는 내년이 되거나요? 말씀하신 대로 26년 상환이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노력은 네. 항상 하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네네. 이 상임위에서 크게 뭐 이의가 없이 통과된 이유는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 안 된다라는 답변을 국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이르렀고, 네네. 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추후에 일회 추경이라든지 다음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네.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일단 각 기금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효과성을 입증한 후에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이 본 예산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기금에서 계속했던 사업이라면 저희가 본 예산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회 추경에 담아야죠. 본 예산 지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체육 관련된 겁니다. 네. 체육진흥기금 관련된 사업이 지금 네.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아, 저희가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상임위장에서 해당 국이 뭐 말을 그 사실에 맞지 않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을 못했던 것이지 일회 추경에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요. 사실 모든 지자체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싶은 욕망은 다들 모든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산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4차 산업 중심이란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첨단 바이오, IT, 뭐 반도체, 바이오 등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무엇을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시죠?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후년 준공 끝나거든요. 내후년 완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 반도체 산업을 받쳐줄 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수도권 전기의 40%를 그 클러스터가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력망이.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도체, AI, 그다음에 뭐 등등의 것이 있는데 특히나 AI, 반도체 이런 것은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신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기 관련해서 그 공급망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거예요. AI 뭐 반도체 이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전력 없어가지고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도시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하고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떤 준비가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신산업 들어오는 데는 뭐 전기하고 그다음에 그 물 공급이 가장 큰 걸로 알고는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력이나 아니면 물 공급 같은 건 아직은 저희가 그 검토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왕숙천 그쪽을 개발하면 그쪽에 어떤 그 전력 산업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발전소가 되면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먼저 이 물 과제보다도 물론 이게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산업들도 저희 유치를 먼저 한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만이 나중에 이제 물이나 전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저희가 어떤 기반 조성을 먼저 해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인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용인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용인이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 조성 다 한 다음에 완공 내후년이거든요. 전력 대책이 지금 없어서 난리라니까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기 북부 쪽에 그 전력 수급에 대한 지금 이제 그 발전소 계획은 남양주 완숙 신도시에 이제 지금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정진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숙의 발전소가 지금 의정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문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추세는 소규모 LNG 발전소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의정부시도 계획되어 있지만은 그 지구에 산단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갈 때 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발전소 설계를. 그래서 소규모라고 해도 그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도 같이 지금 짓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소규모 단지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신산업을 유치하는 거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전력의 40%를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경제 특구를 하려고 해도 CRC라든지 캠프카일로 했잖아요. 그럼 그 규모의 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방금 말씀하신 직접 생산에 관한 것이죠. 그거 외에 두 번째는 전력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선행돼야 되는 게 저희가 전력을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수요가 나와서 그 수요를 가지고 그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먼저 확보해 놓고 우리가 그 나중에 기업 유치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전력을 주면 좋은데 한전은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기 이제부터는 네. 모든 산업은 에너지 자급률이 산업의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느냐가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면서도 모든 지자체가 같은 옵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는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 있었던 그 굉장히 큰 산업 중견기업이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전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의 산업을 유치하는데 전기는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경제자유 구역 그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지구별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들이 유치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 수요를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또 선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도체가 설립된 다음에 거기서 전기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후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용인이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내후년 준공인데 전력망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기를 확보하는 게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예.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6년도에 분산에너지법 시행되는 거 아시나요? 2026년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거든요. 그 내용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 도시별로 전기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는 전기세가 싸요.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도시는 전기세가 비싸요. 반대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적 약자 계층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일 것이고요. 산업 유치에 관해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서는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냉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난방을 틀지 않고 전기세가 비싸서 냉방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열사를 통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3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관련해서 다음 달에 산업부에서 에너지 특구를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경제 특구랑 이 에너지 특구 같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 도시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경제자의 구역 용역하면서 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모 3월에 다음 달에 끝이긴 합니다. 그게 특구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6월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 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다음에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건 산업부가 네네. 한번 얘기하는 확인해 것은.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력망 관련해서 직접 발전을 하든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서 전력망을 확보하든 그런 전기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 것이 미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과 그 23조 일자리 목표 봤거든요. 네. 이 취업자 수에서 이게 그 근로 형태가 분류가 되나요? 아, 근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니 임시 근로자니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서 더 세부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되나요? 아니면 아, 여기까지? 요 취업자 수 지금 21만 1,900명 나온 거는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네. 네, 나온 숫자거든요. 예. 그럼 그 취업자 수가 상용 근로자 수 플러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까? 예,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건 뭡니까? 상용 근로자 수랑 피보험자 수 더하면은 15,100명이 뜨거든요. 이거는 뭐죠?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용 근로자 수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하면은 취업자 네. 수랑 이꼴이 돼야 되는데 이거 더하면 이꼴 안 되거든요. 15,100명이 뜨거든요. 요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아, 이거 뭐죠? 요 15,000명 요 갭 생기는 거요? 예, 떠요. 아, 요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거 파악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됩니다. 파악해서 예,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이거 지금 뭐 잘못 쓰거나 아니면은 이 근로 형태 이외의 근로 형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거 무슨 좀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수환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 이 과에서 정말 좋은 계획 세우시고 실천하셔야지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19페이지 보니까 행복로 주변 상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세워졌네요. 네, 아마 네, 이번 그거에 1회 대해서- 추경 때 올릴 겁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소비 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에 지금 전통시장이 한 70년 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어떤 젊은 층도 지금 유입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상가의 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지금 어떤 뭐 대형화되고 어떤 고급화되는 그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시장 주변에 보시겠지만 계속 고층 건물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마 GTX C 노선도 개통이 될 것 같고, 근데 그쪽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의정부의 상권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제일시장 그쪽 부분인데 거기는 어떤 계속 침체돼 가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계속 놔뒀을 경우에는 뭐 10년, 20년을 어떤 식으로 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해서 물론 그쪽에 상권에서 어떤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권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안 모아지니까 그럼 차라리
공공 부분에서 어떤 그 안을 마련해 줘 가지고 그 안대로 이제 시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어떤 그 계획을 좀 세워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기간이 4월부터 11월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지금 2억이라는 거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네. 안 세우셨죠? 예, 이번에 한 1회 추경 때 저희 편성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발전계획 용역 수립이면 본 예산에 세우셨어야죠. 네, 이제 저희가 본 예산에도 이걸 포함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또 자유경제구역 저기 지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재정상 부분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또 요건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본 예산은 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의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년도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신규 사업을 세우실 때는 제일 치중적인 게 계속 사업보다도 신규 사업을 저희가 업무 보고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면 본 예산에 지금 뭐 경제특구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너무 거기에 3억 되고 2억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조금 미루셨나 본데 제가 생각할 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이 신규 사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본 예산에서 세우셨어야지 지금 이 계획이 4월로 한 게 제가 볼 때 1차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거죠. 네네. 1회 추경 때문에. 그러니까 네, 1회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우선순위가 뭔가를 조금 더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셨었으면 좋겠었다 싶은 마음인 거죠. 네,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진우 의원님. 디지털 정보과요. 이건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 기반 행정 서비스 요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AI 29쪽이랑 30쪽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하고 30쪽이요? 네. 일단 그 AI 기반 행정 서비스 추진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해서 국가 그 과기부에서 지정당 상설 그 디지털 배움터가 작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배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 지금 체험존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교육 부분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행정 업무 관련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 업무 자동화랑 행정 서비스 추진 부분만. 행정 업무 자동화 지금 30페이지죠? 예. 예. 29쪽도 써 있어서요. 29, 30쪽. 아, 29쪽에 AI 기반 행정 서비스 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29쪽, 30쪽 포괄해서요. 예. 그러니까 29쪽에 두 개잖아요. 공모사업 참여 말씀하시는 예, 시민 거죠? 역량 강화와 행정 서비스 추진이잖아요. 예.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이거 예. 설명해 줄 필요 없고요. 예. 뒤에 AI 행정 서비스 추진과 30조 행정 업무 자동화 추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AI 기반의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직원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AI 기반에 관련된 그 교육을 추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화 교육 직원 교육 그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계 가능한 AI 활용 교육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수요 조사가 끝나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원 교육을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AI 기반 행정 업무 자동화 추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요 사항은 만들어야 뭐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이제 그 효율성이 좀 너무 집중하고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그 사업들을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거냐면은 자동차 등록을 하면 취득세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감면 대상자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뭐 7인승 이상 승합차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감면 대상자니까 감면 신청을 하라라는 안내문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의 감면 대상자를 다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안내문을 다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시간이 한 달에 5시간, 연 60시간입니다. 근데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내 문자를 보내는 대사와 문자를 발송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되는 이 시스템이 한 달에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예, 요런 사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자동차세 자동차 네. 차량 등록할 때 예. 차량 등록 관련되니까 이걸 조금 크게 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불편한 게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기초수급자고 뭐 중위소득이 몇 % 이하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파악하기 좀 어렵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이 AI 관련해서 이 기반 안에 그 코드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현재 좀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동센터 허브복지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이 빠르게 좀 다가갈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을 하는데 요 AI 기반 시스템이 저는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이 시 전체의 시스템에 반영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AI 산업과 또 AI 지금 행정 환경이 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AI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제 직원들이 확보돼 있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조직도 현재 없고 해서 현재 디지털 정보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AI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좀 재편하고 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 그 AI 그 행정 업무에 이제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또 격려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우리 재난지원금 처음에 그 정부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독일과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잘 된 걸로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위소득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 이하한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준다라고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중위소득 몇 % 이하가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걸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그 참여정부 때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놔가지고 그게 좀 빠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모범 사례로 뽑혔는데 그런 것처럼 이 AI 기반으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솔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서 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이번은 특별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혹여나 못 들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굉장히 의문이어서 예산서까지도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직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대로 전통시장 용역 대상이 2개소와 주변 상가라고 했는데 주변 상가가 아우르는 위치나 정확한 반경이 어느 곳인지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수립 용역에 따른 비용이 2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언해서 여쭤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상임위 때 혹은 예결위 때 UBC에 관해서 굉장히 설왕설랑 말씀이 되게 많았고 그거를 그러면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변에 따른 어떤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교통망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발전 계획이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림만 있는 즉 허상만 있는 UBC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도 용역만 가지고 그림체와 같은 것들을 발전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혹여나 아사무사 좀 풀어서
요곳에 용역을 태운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요건 아닙니까 예, 혹시? 그건 아니고요. 예. 전통시장 2기에서하고 주변 상가라고 한 거는 전통시장은 의정부시장하고 제일시장이고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녹색거리하고 로데오 거리하고 그 행복로 상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이제 뭐 그 자체적으로 그 시장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을 단기적이나 장기, 중장기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네, 되겠습니다. 행복로 주변 상가를 떠나서 지금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처럼 요 부근에는 행복로가 역사를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태울 때 혹시 쪼개기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건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 예,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추경 때도 또 UBC에 관련해서 예산 세우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아니고 예, 예.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건 예,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이제 저희가 추경을 아직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는 아닌데 제출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상임위 때 지난 회기 때 주변 상권과 같이 아우르면서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같이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UBC하고 사과를 좀 섞어서 여기에 녹여낸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좀 최정희 의원님도 신규 사업이면 굉장히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본예산이 아니면 용역으로만 2억이면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용역을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추경에 세울 겁니다. 계획이 미리 있었었나요, 사전에?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성에서 본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고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세우고 분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저희도 이제 말씀드린 계획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듣도보다 네. 예산이 넣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에서는 본 예산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본 예산 자체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이번에 본 예산에 못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예. 경제가 자유교육 이번에 모두 조례로 통과를 했고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맞습니다만은 요건 역시도 그러면 추경에서 최종의 예산의 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군은 또 포기가 될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 주실 건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또 자료라든지 중장기적인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 추경에 2차 추경으로 세울 건지 등등해서 예산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한 번 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보고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앞서 저도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 AI 기반 행정 업무 자동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워낙에 앞서서 정진호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발언이셨고 제안이셨고 저는 조금 뭐 추가를 하자면 국장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I를 도입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단순히 AI 기반으로 뭐 단순한 지금 이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하고 반복해야 되고 이렇게 그 업무 내용이 그 업무의 그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계속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사업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6개 과제를 발굴하셨다 그래서 대략 이제 그런 업무 위주로 발굴이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예 설명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이제 2번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굴해낸 내용들이 그 자동차 치수제 감면 안내문 자동 안내 문자 발송은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도 뭐 관내 시내버스 이용 현황 분석 자동화라든지 뭐 임용장 제작 자동화라든지 이게 단순하고 반복적인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로 하면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단순 반복성 업무 위주로 그 발굴하고 선정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AI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AI 교과서도 지금 진짜 실제로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반복성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 줄어든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지만 또 휴먼 에러라고 여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초기적인 AI가 줄 수 있는, 우리 당장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지만, 더 넓혀서 생각하면 그런 단순 반복하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특히 우리 지금 뭐 일자리 경제과나 기업 경제과나 이럴 때 그 정책 결정을 하거나, 앞서 정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수요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이 AI 기반이 정말 잘 되어 있으면 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토론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뜬구름 잡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이 AI 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 큰 정보의 틀을 우리 행정부에서 잡고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여러 번 사실은 여러분께서 제시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정보과의 이런 자그마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전 부서 영역으로 그 디지털 정보과에서 딱 잡고 그 거미줄처럼 아주 견고한 기본 AI 방식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행정 전반에 통계 자료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 업무를 좀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통계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 뭐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저는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음에는 좀 같이 보고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버스 정책과에서 의뢰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관내 시내버스 이용 현황 분석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송 시스템에서 그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내버스 이용률, 혼잡도, 시간대별 그 이용 패턴 등을 이제 자동 산출해가지고 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조금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점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예 그 부서마다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전문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부서마다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 버스 운송 그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그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발전하는 그 행정 시스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된 재정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고, 또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 확보에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채 앞으로도 지방채를 우리가 또 재정난이 있다 보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채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행할 것인지와 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립을 하시고 그 수립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재단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저희가 통폐합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통폐합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것들이 재정 건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우리 이재철 과장님,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한번 제가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저희가 용역한 게 기획경제국에서 용역한 게 전체 금액이요 9억 8천이더라고요. 9억 8,7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자 출연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연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더라도 8억 한 3천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용역을 저희가 쭉 추진해서 필요하니까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니까 용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의정부시의 정책을 진행하는 데서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항상 결과 보고서는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진행되는 의정부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을 예.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좀 동의를 드리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우리 시책이라든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뭐 핑계를 대자면 예산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책과 현실의,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와 현실의 좀 갭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우리 행복로 또 제1시장 또 의정부 야채시장 등 주변 상권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권에서 지난해에 진행했던 그 용역을 1억을 주고 했죠. 1억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 결과 보고서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결과 보고서에.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중복되는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용역비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계속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내용으로 갖고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 흡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이게 말이 앞다르고 뒤다른 게 우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우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계속 용역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실 때 이왕이면 기업경제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로 주변 상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산업 육성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용역비가 거듭해서 올라올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면 계속 재정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그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이걸 예산을 심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사업의 내용이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연구 용역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